통계학 하면 보통 복잡한 수학 공식 이런 거부터 떠올리시죠? 근데 만약에 이 통계학이 사실은 엄청난 발견을 위한 요리 레시피 같은 거라고 하면 어떠세요? 오늘은 바로 그 레시피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맛있는 이야기로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.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이게 바로 과학의 핵심 질문이죠. 수많은 데이터가 막 쏟아지는데 이 속에서 어떻게 진짜 믿을 만한 지식을 딱 찾아낼 수 있을까요? 오늘 그 방법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해답 하나를 같이 파헤쳐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4단계 워크플로우가 오늘의 가이드, 그러니까 우리의 레시피가 될 겁니다. 이 단계를 하나씩 따라가면서 그냥 숫자에 불과했던 것들을 의미 있는 이야기로 바꿔볼 거예요. 자,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자, 첫 번째, 당신의 믿음에서 시작하세요. 이 첫 단계가 어쩌면 제일 중요할지도 몰라요. 왜냐하면 데이터를 보기도 전에 우리가 이미 뭘 알고 있는지 그 과학적 지식을 먼저 쫙 정리하는 거거든요. 이게 바로 사전 확률이라는 것의 힘입니다. 이걸 통계에서는 사전 확률이라고 부르는데요.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만들 모델한테 주는 첫 번째 힌트 같은 거예요. 뭐랄까, 교육받은 추측이라고 할 수 있죠.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. 우리는 키가 클수록 몸무게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. 바로 이런 지식이 사전 확률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. 자, 한번 보세요. 이런 사전 지식이 거의 없는 모델이 추측하는 걸 보면 와, 진짜 말 그대로 완전 중구난방이죠. 심지어는 저기 보세요. 키가 클수록 몸무게가 줄어든다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관계까지 막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가진 아주 기본적인 상식 하나만 더해주면 어떨까요? 예를 들어, 야, 키가 커지는데 몸무게가 줄어들 리는 없잖아. 같은 아주 간단한 규칙만 딱 알려줘도 보세요.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추측들이 싹 사라집니다. 훨씬 더 합리적인 출발점이 만들어졌죠? 이렇게 너무 강요는 안 하면서도 유용한 힌트를 주는 걸 약하게 정보적인 사전 확률이라고 부릅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단계에 바로 드레스 리허설입니다. 이게 좀 의아하게 들릴 수 있는데 진짜 데이터를 쓰기 전에 가짜 데이터로 모델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과정이에요. 아니, 왜 굳이 가짜 데이터를 쓸까요? 진짜 데이터를 쓰면 되지, 그쵸? 근데 이 이상하게 들리는 단계가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진짜 데이터를 넣기 전에 우리가 만든 이 통계 장치가 과연 완벽하게 작동하는지 그걸 미리 확인하고 확신을 딱 갖기 위해서죠. 기존 방식하고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 드러나요. 옛날 방식은 그냥 모델 만들고 바로 실제 데이터 넣고 제발 잘 나와라 하고 기도하는 거였죠. 근데 이 재고찰 방식은 중간에 이 가짜 데이터로 테스트하는 단계를 딱 넣는 겁니다. 이렇게 하면 적어도 이상적인 조건에서는 우리 통계 기계가 완벽하게 돌아간다는 확신을 얻고 시작할 수 있는 거죠. 이게 뭐랑 똑같냐면 바로 비행 시뮬레이터 같은 거예요. 실제 승객을 태우고 하늘을 날기 전에 시뮬레이터로 모든 기능이 진짜 완벽하게 작동하는지 수백, 수천 번 테스트하잖아요. 똑같습니다. 이 리허설을 거치고 나면 우리 모델을 완전히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. 자, 드디어 하이라이트입니다. 바로 발견의 순간. 철저하게 리허설을 마친 우리 모델이 이제 드디어 실제 데이터를 만나는 순간입니다. 자, 우리 시작점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? 데이터를 보기 전에는 우리 모델이 상식적인 선 안에서 아주 넓은 범위의 가능성을 그리고 있었어요. 여기 보이는 이 수많은 회색 선들, 이게 전부 다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한 이야기들이었던 거죠. 자, 그럼 이제 여기에 실제 데이터를 몇 개만 살짝 뿌려볼까요? 보세요. 와! 단 25개의 데이터만 들어왔는데도 저 수없이 많았던 가능성들이 얼마나 좁혀졌는지 보이시죠? 데이터라는 명확한 증거가 엉뚱한 상상들을 하나씩 지워나가기 시작한 겁니다. 그리고 마침내 준비된 모든 데이터를 보여주자 모델은 거의 단 하나의 정답에 가까운 아주 정밀하고 자신감 넘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. 처음에 그 넓게 퍼져 있던 사전 확률이 데이터를 만나서 이렇게 명확한 사후 확률로 딱 바뀐 거예요. 불확실성이 명확한 이해로 바뀌는 바로 이 순간, 이게 바로 과학이 주는 희열 아닐까요? 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낸 힘은 바로 이 데이터셋에 담긴 352명,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보였습니다. 좋습니다. 이제 우리는 키와 몸무게의 관계를 꽤 잘 이해하게 됐어요. 하지만 이 워크플로우의 진짜 힘은 여기서부터입니다. 우리를 더 깊은 질문으로 이끌거든요. 바로 왜? 라는 질문. 즉,
인과관계에 대한 탐구로 말이죠.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성별이라는 변수를 하나 더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요? 자, 화면을 보시면요. 아까는 그냥 하나의 덩어리였던 데이터가 두 그룹으로 싹 나뉘면서 이 데이터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죠. 이제 우리는 훨씬 더 깊고 흥미로운 질문을 던질 준비가 된 겁니다. 자, 그럼 성별은 몸무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? 이 모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가능성을 탐색하게 해줘요. 첫 번째는 직접 경로입니다. 성별이 몸무게에 다이렉트로 영향을 주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는 간접 경로인데요. 성별이 먼저 키에 영향을 주고 그렇게 달라진 키가 다시 몸무게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. 와, 이렇게 복잡한 인과관계의 길을 따로따로 분해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이 책의 저자인 리처드 맥켈리스도 말했듯이 이 워크플로우가 열어주는 가장 신나는 가능성이 바로 이거예요. 이런 인과적인 메커니즘을 탐구할 수 있다는 것. 그냥 단순히 둘이 관계가 있네?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관계가 있는 건지 그 속을 파헤칠 수 있게 되는 거죠. 자,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?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내용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. 바로 이 워크플로우, 그러니까 과정 그 자체에 있다는 거죠. 이 재고찰이라는 사고방식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. 첫째, 베이지안 같은 특정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과학적 과정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. 둘째, 사전 확률을 써서 내 가정은 이렇습니다 하고 투명하게 다 드러내는 것. 셋째, 진짜 데이터 쓰기 전에 가짜 데이터로 리허설 하면서 모델에 대한 자신감을 빵빵하게 채우는 것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던진 질문부터 얻어낸 답변까지의 여정을 다른 사람에게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우리가 맨날 정답이 뭐야? 라고 묻는 대신에 관점을 바꿔서 이게 정답을 찾아가는 믿을 만한 과정인가? 라고 묻기 시작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? 아마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발견들을 마주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